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하면서 갈게요. 자, 우리 판소도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4페이지. 판소도 24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라 했어요. 100% 나오는 거. 협의의 무건들이었죠. 기억나요? 협의의 무건들이 뭐였습니까? 호로세키 하면 돼요. 여기 호로세키 적어놨죠? 맞아요? 협의 무건들이 뭔데? 호로세키! 알겠어요? 호로세키가 뭔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들로 무새끼가 팔아졌겠다. 1억짜리 5천만 원에.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본다. 최고. 최고는 뭘 부문하고? 적혀 있잖아. 선악 부문하고 물을 수 있고. 맞죠? 근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철회할 때는 뭐예요? 철선. 기억납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본인이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으면 주인 거절하겠죠. 물어봤을 때. 맞아요? 그런데 잘 팔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에 팔았다. 1억짜리를. 추인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13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 됐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 본인의 효과에서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하는데 추인은 무슨 권이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여기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얘기 안 나오고 우리 시험은 묵시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추인이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디에 취소에 추인할 때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 5번 나왔던 거 판례. 일부 추인 돼 안 돼? 돼? 원래는 안 돼. 이거 해놨잖아. 못 읽어요 이거를? 일부 추인 X 안 된다는 얘기라. 근데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 알겠어요? 5번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시험 6번 나왔던 게 이거잖아. 33회 때 시험 정답 나왔던 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로 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입니까?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뭐 와이프도 이거 있잖아. 이거 하고 이거 했더만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있더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하야 안 해. 사면 안 돼. 알죠? 요즘 하야 이 괜찮은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무슨 막 이랬더만 우리 와이프가 막 팔짱 끼고 이기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침부터 삐졌는지. 그래서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된다고. 요 뒤에 가면 또 한단 말이야. 뒤에 어디? 협의의 무권대리 말고 나 여기서 말고 또 어디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유 여부에 대해서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집합금융법에 가면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우리 모르겠 한수 쉽게 아니고 물어보면 답 없으면 뭐예요? 우리 그때 거절. 알겠어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추인 거절했어. 그럼 얘가 얘를 죽이러 간단 말이야.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돼요. 대리고에서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상대방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게 단독 상속인데, 요거는 3월달에 설명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현대리였죠, 저번 시간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차이점은 뭐냐? 일단 공통점부터 보면은 표현대리도 원칙은 뭐야? 무권대리죠? 대리권 수요는 없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표시를 했다든지, 기본 대리권 줬다든지. 대리권 줬는데 이제 대리권 소멸시켰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된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뭐일 때? 선의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갑이 을에게 X분산 팔겠다는 뭡니까? 표시를 누군데? 제3자에게 했는 거야.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요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예습을 안 하더라도 복습을 하잖아. 판서노트 한번 읽어보고, 아, 그때
이런 거 했었지 한번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늦게 오신 분들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보겠지만은 맞아 쉬는 시간마다 뭡니까? 했던 거 복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미리 앞에 보죠.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거절이야. 거절. 맞출 수 있어. 합격이야 합격. 훈훈한 답 아주 뭐예요? 거절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성인대 어떻게 내가 팰 수도 없고 맞죠? 네.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치료대 돼가지고 가슴에 뭐 뭡니까 멍이 들 정도로 뭡니까 내가 자극을 줄 테니까 언어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야 되겠나 이라 보고 맞죠? 예, 막 그럴 때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못 다니겠다 그러거든. 예. 못 다니겠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뭐 자유도 없어요. 그냥 공부 점수 안 나오면 바로 뭐라 해봅니다. 그리고 또 더 비참한 건 뭡니까? 나머지 공부도 시켜줍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머지 공부 시켜달라고 해. 알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공부 시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알죠? 나머지 공부 시키는데 뭐 그거 얼마나 좋아요.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알죠? 네, 됩니다. 나머지 공부. 여기 몇 명이 예상되는 사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표현 대리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 무슨 내용이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질 행위를 했어요. 표시를 했다든지 기본 대리를 줬다든지 대리권 소멸했는데 위임장을 잡았자가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선의무가 실을 때 누구한테 책임진다고? 본인에게 책임집니다. 그렇지만 뼛속까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유권 대리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되면 표현 대리 돼 안 돼? 강행법규 위반하면 절대적 모의잖아. 그럼 표현 대리에서 본인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입니다.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를 계속 하니까 표현 대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믿었는데 선의무가 실을 때 실질적으로 대리권 수요는 없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지음으로써?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됐어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뭔데? 호로 새끼. 맞죠? 대리권도 주지 않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팔아새겼다. 1억짜리 5천만 원에. 이게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최고하거나 처리할 수도 있고 본인 답은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추인 거절하면 135조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병은. 알죠? 그 병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되지. 선의무과시해야지 책임 물을 수가 있지.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이에요. 지금은.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이제 무효에서 자, 요거 내용 정리합시다.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악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선의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덥죠? 저만 더운 게 아니죠? 답답하죠? 그런 게 맞습니다. 맞죠? 저희도 액션을 막 취하잖아. 뒤로 한 번씩 보고. 맞죠? 실장님이 바쁜데 그걸 지켰어요. 네, 자, 하여튼, 이해하시고. 그래서 커피 뽑을 때도 저 것만 뽑지 말고 실장님 것도 뽑아주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뭡니까? 무효를 정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이란 뭐야?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정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뭔데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정할 수 없는 걸 상대적 무효로 합니다. 자, 옆에다가 이거 적어놔야 돼. 17페이지 참조 딱 적어놔요. 17페이지 참조. 판소노트에 17페이지. 판소노트 안 가져왔어요? 놔두고 댕기세요. 3월 하면. 이제 안 되면. 알죠? 민법은 시험 끝날 때까지 특강할 때도 판소노트 계속 봅니다. 알죠? 이 판소노트가 걸레가 되면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7, 8호달 가면은 이게 판소노트가 진짜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시죠? 왜? 책 읽는 내용 다 적어놨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틀린 것도 적어놓으면 다 있어요. 나중에 되면. 알겠습니까? 네, 그래. 자, 그래서 17페이지 보니까 뭐가 돼 있으면 17페이지 한 판소노트 보세요. 판소노트 17페이지. 판소노트 17페이지. 폈습니까? 자, 103조, 104조. 돼 있습니까, 위에?
103조가 뭐였습니까? 17페이지. 맞죠? 17 맞죠? 사회 질서. 17페이지 폈어요? 네, 맞죠? 페이지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페이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어제 못 찾아서 세포세포도 얘기해야 돼. 밑에 보면 페이지 있다고. 예? 자, 그래서 17페이지 피니까 103조, 104조가 무슨 무효입니까?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 맞아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107조, 108조 쭉 돼 있잖아요. 비통착사. 됐어요? 비통착사. 돼 있죠? 요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26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26페이지 오셔서 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무효행위 추인은요. 요 107조와 108조는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비소급표입니다. 근데 무권대리 추인 앞에서 했잖아.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 글자가 비슷한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답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시험 질문일 때 반드시 무효행위의 추인인지 무권대리 추인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약한 고리를 뭡니까? 파고듭니다. 누가? 출제위원들이. 걔들 뭡니까? 새끼라 부르죠. 앞에 개 붙이고. 맞죠? 그런 약한 고리를 딱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제가 요거 한 거 아닙니다. 알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의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인지.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무효행위 추인이냐, 무권대리 추인이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알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 때 여기 보면은 이게 키 다르면은 별표 딱 해놓지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눈을 확 띄게 만들어 온다고.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예요. 추인할 때로부터 효를 발생합니다. 옆에 적어 놓으시고 추인한 때로부터 효를 발생한다. 비소급표. 추인한 때로부터 효를 발생합니다.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죠. 133조.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할 때 했죠 아까.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말이야. 자,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했던 게 또 뭐였습니까? 자, 지금 33, 34 연달아 나왔어요. 32회 때는 지문도 나왔고 토지거래 허가제죠. 맞습니까? 자, 연달아 지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얘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연달아 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입니다. 허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맞죠? 맞습니까? 자, 지정권자는 중개사법 배웁니다. 중개사법에 국장과 시도시장과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얘기가 중개사법 시험 나왔던 내용이야. 민법 하면서 중개사법도 끝낸단 말이야, 조금. 알겠어요? 요번에 중개사법 문제가 이 민법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판례를 그대로 내본다고. 그러니까 2차 마시 모델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래서 어렵게 느낀 거예요. 민법쌤, 중개사법쌤 얘기하죠? 민법 내용을 막 내뿌는 거예요. 중개사법 어렵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동차 하시는 분들은 뭐니까? 아주 편하죠. 왜? 계속 연결되니까. 알죠? 근데 2차 하시는 분들은요, 그 공부를 안 하거든. 민법 공부 안 하는데, 민법이 막 법정지사권 나왔고 이래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거든요. 우리가 또 뭐 나옵니까? 명의신탁, 실명법 나오죠. 주택주인법 나오죠. 상인법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이 되면은요, 중개사법에서 요번에 어떻게 6문제지. 6문제 맞추는 거예요. 알죠? 등기법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법에 4-5문 맞춰요. 민법만 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이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론은 뭡니까? 필요가 없어요, 개론은. 자격증 따도 뭡니까? 쓰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합격을 위한 시험밖에 안 돼요, 그건. 네? 뒤에 쓰는 게 없다니까, 2차 시험에. 우리 시험에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맞죠? 어제도 보니까 뭐 점유취득시 나오고 이러대. 네? 뭐 기억이 안 나.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뭐. 자, 자 다시 할게요. 자, 이거 지금 복습하는 너무 시험 많이 들린다. 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고요. 허가받을 때 요 사이 무효를 무슨 무효한다? 유동적 무효인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뭐 받았을 때? 허가받았을 때. 그럼 불허가 받았을 때 뭡니까? 무효가 되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정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그럼 지정 확정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기간이 만료돼서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도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근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배제 장사치가 있을 때,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하게 했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협력 의무는 있지만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지만 손배 청구할 수는 있다. 소송으로서 이행 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 계약금.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한다 했어요? 확정적 무효일 때. 여기 있잖아. 반환 확정적 무효일 때. 알겠어요? 우리는 안 틀립니다.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맞죠? 그럼 계약금 돌려달라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든지 외우든지.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이라도 이게 34에 나왔잖아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이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가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82페이지 참조돼 있죠. 계약금 계약. 자, 이런 내용이 시험의 포인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채무불이행도 아니니까 해지할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이 돼야 해지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이걸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돼야 계약 해지지. 채무불이행이 없는데 해지할 수는 없죠.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매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허가받을 때까지 무효를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허가받았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불허가 받았을 때 등등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유동적 무효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계약금 반환 언제 하는데? 확정적 무효할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반환은. 됐어요? 근데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라도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이게 34회 때 나왔던 기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이 깨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이거. 3페이지. 맞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맞죠? 뭐 책을 안 보니까 모르겠죠? 봤잖아, 그때. 그 많은 내용, 요거를 한 장이 정리했잖아. 이거 끝이에요. 알겠죠? 시험 끝나면 여기 다 했어. 다 했어. 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무효행위 전환, 취소 바로 할게요. 무효행위 전환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무효행위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34의 기출. 6번 나왔던 거. 맞아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요거 몇 페이지 참조해놨어? 9페이지 참조해놨잖아. 맞죠? 9페이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자, 취소는 취소권자가 140조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입니다. 맞죠? 대리인과 승계인이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입니다. 맞아요? 취소권자입니다. 자,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142조. 직접 상대방 되지 전득 제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 포인트죠. 자,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죠. 맞습니까? 무효가 되고, 그럼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자, 이럴 때는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현존이, 선의도 현존이, 악의는 손해의 전부. 이렇게 될 거야. 요거 내용 몰라도 돼. 요 제한능력자만 시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알겠죠? 요 두 개는 어디냐면 730 몇 조가 돼 있어요. 700 몇 조라 가지고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요거만 나와요. 제한능력자는 안 물어볼게요. 선의일 경우에만 현존이입니까? 제한능력자는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뭐 봐줘야 되잖아. 선악불문하고 현존한 얘기만 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빨리 배웠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제한능력자는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임업 안 하면 돼요? 현존 임업 안 하면 되잖아. 뭐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마트 가서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딱 산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 찢어가지고 아이스크림에 이게 뭐 대나무 돼 있죠? 다 먹고 난 다음에 현준한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죠? 그래서 마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아까 샀던 거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 비닐 찢어진 거하고 요 대만 딱 주고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걸 대학교 가서 가르치는 기라. 이거 미성년자일 때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뭐 맞죠? 미성년자 알았으면 내가 뭡니까? 벌써 옛날에 몇 번 써먹었긴데 물론 그 마을에서 쫓겨나겠지만 맞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하게 된 거예요. 사소한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 이런 법이 이렇게 이것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처벌 안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현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면 누굴 보호해야 한다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보호를 많이 한다고.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선악불문하고 무슨 이만 현존이 반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해도 시켜줬고 외워야 되고 아시겠죠?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현존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잘 나왔던 거 이거 5번 나왔죠.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의 날부터 10년 넥센입니다. 3년과 10년은 제척기간입니다. 판례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승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인 나왔죠. 추인. 법정 추인은 3월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들어갈 거고 이미 추인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자 사기 강박 당했습니다. 그럼 사기 강박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자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취소 안 하겠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 내가 이제 평당 뭡니까 30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사기 당했죠. 근데 5년 지나니까 이 아파트가 저 땅값이 얼마 됐다고 100만 원 됐댔잖아. 그럼 내가 매매계약 취소할 필요가 없지요. 맞죠? 이때 하는 게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30페이지에 취소권자가 누가 된다고? 추인권자가 누가 된다고? 보세요.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취소권자에 한한다는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입니까? 취소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면 뭐에 포기? 추인하면 뭐에 포기? 취소권을 포기라는 말입니다.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됩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은 벗어나야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추인한다. 그렇게 해서 추인하면은 뭐에 포기다 이제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은 3월달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 기한 했는데 자 조건 기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조건 이제 갑니다. 이제 지도 나갈 거예요. 조건은 장래 무슨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복습한 거 한번 내용 정리해 봅시다. 내일 비가 온다면 하면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니까 뭐야? 조건입니다.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기한. 기한입니다. 좀 어려운 거 해볼까? 비가 온다면 기한입니다. 언젠가 한번 오니까 비는 내일 꼭 집어서 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건이고. 어렵다. 괜히 했는 것 같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조건이죠. 물론 기한이고 합격하고 싶으니까 맞죠? 합격하고 싶으니까 기한이 하는데 조건입니다. 100명 중에 몇 명 돼도 20명밖에 안 돼요. 알죠? 근데 여러분이 기한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 학원이 왔기 때문에 기한 안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최소 1차 이상은 뭡니까? 80% 이상 됩니다.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에 확실한 사실 승부 거는 게 기한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12월 31일까지다. 날짜 딱 정해지면 뭐예요? 기한입니다. 알죠?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정조건. 소멸하는 게 해조건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라고? 시기부 기한이고 소멸하는 게 뭐예요? 종기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종기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쭉 들어갈 겁니다. 책에. 자, 이제 책에 한번 봅시다. 책에. 자, 어디까지 했냐면요.
자, 120페이지 했죠? 120페이지. 가장 조건 할 자리죠? 맞아요? 한 20분 동안 뭡니까? 복습을 했습니다. 왜 복습을 했냐면은 정말 중요한 파트거든. 협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무슨 말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알죠?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그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지금? 저번 주에 배웠던 게 4문제가 나온 거예요. 알죠? 협의, 무권 대리 한 문제, 표현 대리 한 문제,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그 다음에 조건 기한 한 문제. 오늘 배운 거 5문제.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조건 자체가 별표를 3개 넣으셔야 됩니다. 조건과 기한 나오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100% 나오는 100%. 우리 앞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은 뭐 대강 봤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 내 같으면 버립니다.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 거 뭐 버리쁘지 뭐. 그래서 강의를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있으니까 뭐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와서 또 이 뭔데요 물어보거든.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해준 거고. 자, 가장 조건입니다. 가장이 뭐야? 가장 무도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럼 뭡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잖아. 마스크가 아니죠, 뭡니까? 가면 쓰고 하잖아, 가면. 맞죠? 자, 그 가짜 조건입니다. 가짜 조건. 가장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가짜 조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법정 조건이 32의 기출 별표. 자, 법정 조건은 법에서 정한 조건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이 생긴다는 건 법에서 정한 조건이죠. 이게 법정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 조건은요, 당사자가 임의를 부과해야 돼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자동차 사줄게 했잖아. 내하고 이 사람하고 갑하고 내하고 을하고 갑하고 당사가 임의로 부과해야지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별표해 놓으시고 32의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법정 조건이 한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럼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짜 조건이다. 형식상 조건같이 보이지만 조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32회 때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오미가 있습니까?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불법 조건입니다. 자, 이 불법 조건이 이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볼게요. 1항 150조 1항 조건이 자 현관펜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그 법률의 행위는 무효합니다. 자,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뭐란다? 무효랍니다. 무효. 자, 사회질서 위반은 뭐라고? 무효. 맞죠? 이 대표적인 뭐야?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증여한 거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조건만 무효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입니까? 전체가 무효. 이게 시험에 나왔어 작년에. 조건만 무효다. X. 알죠? OX 지문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돼. 그게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네? 좀 이따 OX 문제 풀어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불법 조건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기성 조건이죠. 기성이 뭐예요? 기성복 들어봤어요? 기성복. 기성복, 양복 같은 거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이미 만들어진 조건. 기성 조건입니다. 이미 성취한 조건. 알겠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했는데 이미 합격해 있어. 기성 조건이야, 이게.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기성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별표 3개 넣으셔야 됩니다. 151조 34의 기출인데 이거 5번 나옵니다. 5번. 기해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줄거놓고 법조문에 이미 성취한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위에다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를 하고 해지 조건이면 무효한다. 기해무. 이렇게 해야 돼요. 기해무. 기성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무효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기성 조건이라는 게 한번 봅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얘기가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일이죠? 벌써 뭡니까? 3개월 지났죠? 공부 시작한 지. 자, 그래서 요 2월인데 지금 합격이 언제입니까? 10월 26일이잖아.
그러면 요때 줘, 안 줘? 합격해야 주죠. 맞죠? 조건이 성취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은 불합격. 불합격하면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줬다가 떨어지면 안 준다 이 말이죠? 이미 불합격해 있어. 그러면 줘, 안 줘? 안 줘. 이미 합격해 있어. 이게 무슨 조건이랬어요? 기성 조건. 그럼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잖아, 정 조건이. 됐죠? 근데 해지 조건이다. 이미 불합격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바로?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해, 무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조건과 기한에서는, 자, 칠번 조건을 보시면은, 요 기간이 있다, 없다, 기승 조건은. 딱 붙었다니까. 이미 얘기할 때 합격해 있다니까. 그럼 바로 주면 돼, 그냥.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알겠어요? 근데 기성 조건인데 해지 조건은 바로 이미 불합격해 있어. 그러면 줄 필요가 없지요, 영원히. 알겠어요? 그러면 기성 조건이라는 게 뭐 이미 기자. 이미 성취해 있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미 성취돼 있다는 말이야. 바로 그러면 바로 효과 주든지, 바로 안 주든지, 무효든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기성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무효다. 34의 기준. 됐어요? 32, 33. 32, 34.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기해, 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불능 조건 갑니다. 불능 조건이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있잖아요. 남편 보고, 자, 남편 딱 해놓고, 자, 내일 있잖아. 해가 서쪽에 뜨면 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억 줄게. 이래. 해봐. 누구 놔두고? 남편 놔두고. 야, 내일 해가 서쪽에 뜨면 1억 줄게. 남편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네. 남편은 불정무를 안 배웠는데도 안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고 붙이면 뭐예요? 무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또 한 번 더 해봐. 바다가 육지가 되면 내 1억 줄게. 또 지랄병 하고 있네. 안 준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이 불정무를 안 배웠는데도 그 사람 다 알고 있어. 안 준다는 거를. 맞죠? 진짜 저거 약속할게요. 내가 내일 해가 서쪽에 뜨면 내가 여러분 1억 줄게요.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내가 주겠어? 돈도 없는데. 근데 주겠어요? 에? 불정무 얘기. 바다가 육지가 되면 1억 주겠다. 안 준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됩니다. 자,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1조 한번 볼게요. 사망.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뭐야? 불능 조건.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해가 서쪽에 뜬다면 이런 게 불능 조건이야.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을 하고, 정지 조건이면 주겠다 그러면은 무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불정무 예만 기억하면 돼. 바다가 육지가 되면 1억 주겠다. 해가 서쪽에 뜨면 1억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학서 불정무, 기해무 딱 체크해야 돼요. 기성조건 형합할 때 기자 형합펜, 해지 조건에 해자 형합펜, 기해, 무, 불정, 무 이렇게 해야 돼요. 불능 조건, 정 조건이면 무효다. 자, 근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갑니다. 자, 보세요. 요겁니다, 이거. 단독 행위는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 면제나 유증, 유언으로서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단독 행위는 못 붙여요. 단독 행위 뭐가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세해 있죠. 유유제포 있죠. 이런 걸 못 붙인다고, 조건을. 그렇지만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은 네 요거 해라. 내가 니한테, 우리 아들한테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엄마한테 잘해라.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 있죠. 뭐 유언 안 해봐가 안 하마. 맞죠? 이렇게 한다고 이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단독행위는 원칙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엄수표도 못 붙여. 신분행위도 못 붙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 하면 또 된다. 동의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자, 체크하면 됩니다. 121페이지. 양갈로 1번 단독행위입니다. 붙일 수 없다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121페이지에 양갈로 1번 단독행이 나와요. 첫 번째 줄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다음 페이지에 기억번입니다. 자, 어디에 줄 꺼놓고 현관펜 채무 면제 유정이 있죠.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판수 노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채무 면제나 유정에는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족법 상행위 갑니다. 가족법 상행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 없다 돼 있지. 다만 유언에는 붙일 수 있어 없어? 있다. 1073조 보면 나옵니다. 자, 엄수배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줄 끝에 있지. 됐고. 자, 다만 보증은 됩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조건 성취, 불성취의 의제 갑니다. 150조 1항과 2항이 10년 동안 지문으로 두 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지문으로. 잘 안 내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이 자동차를 증여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얘가 을이죠. 을이 시험 모의고사 치면 평균 80점이야. 모의고사 시험 쳤는데 뭐 70점, 80점이 나온 사람들은 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알죠? 전국 등수까지 다 나오잖아, 우리는. 3월 때부터. 맞죠? 네. 반등수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름을 빼쁘고 붙여놓습니다. 근데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알죠? 개인정보 그 때문에 이름을 다 빼쁩니다. 예? 알겠어요? 붙여놓습니다. 딱 붙여놓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수험번호로 딱 붙여놓습니다. 알죠? 네,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름 공개 안 했잖아요? 수험번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명단 찾아보면 있어요. 그 옆에서 몇 번인지 다 얘기해줘, 자기가. 그러면 다 합니다. 아시죠? 왜? 자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 안 친 사람이 있는데, 안 치면요, 시험 당일날 첫 시험 치거든. 시험가 다다다다다 떨다가 막 틀어집니다. 나온다, 이거. 막히기도 제대로 못하고, 연습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3월도 해야 돼. 자, 평균 80점 받았단 말이에요. 80점. 시험 안 치면 합격이죠? 맞아요? 되는데, 합격할 것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얘가 이제 가는데 이제 시험치 가는데 타이어 다 바꾸네 보고 목까지 막아봤어. 시험 치면 합격이네. 그러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 티나와 안 티나와? 티 나오죠? 뭐랍니까? 야, 니 때문에 떨어졌잖아, 임마. 내가 합격한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법좀 돼 있다고. 150조 1항. 알겠어요? 자, 가보자. 150조 1항. 조건 성취에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 현관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현관펜. 신의 성실 방해. 그러면 저녁에 와서 타이어 다 바꿔내고 목까지 막아놨단 말이야. 예? 그래서 떨어진 거야.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합니까?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느 조건 성취된 거 주장할 수 있죠? 됐어요? 이게 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법조문을 모르는데도 뭡니까?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얘가 여러분이 가서 얘한테 가서 네가 방해가 내 시험 못 쳤잖아요, 임마. 예? 그러니까 차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이 법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법조문도 없는데 막 그 주장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왜? 우겨가. 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까?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뭐 했다?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조건 성취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 현관편에 대해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자,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컨닝으로 합격. 컨닝으로 합격. 컨닝 반대가 링컨입니다. 컨닝 반대가 그걸 그러면 링컨이잖아. 맞죠? 컨닝으로 합격했단 말이야.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방 그 조건 성취되지 아니한 걸 주장하죠. 네 컨닝을 할게 했는데 못 준다. 맞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법조문에 있는 거야. 근데 이 법조문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럼 포인트가 있는데,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를 하면은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걸 주장할 수 있고,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뭡니까? 했을 때는, 컨닝을 할게 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걸 주장할 수 있다고. 됐어요? 반대로 가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조건 성취 의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에 별표에 딱 넣으시고. 동그라미 1번에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면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동그라미 2번은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두 번인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로 의제된 시점은 그 다음에 조금 돼요. 신의 성취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이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두 번이나. 알죠? 자, 그럼 언제가 조건 성취 시점입니까? 10월 28일이지. 26일이죠. 이번 시험이 10월 26일이니까. 10월 26일이죠. 맞아요? 이거 시험 쳤으면 합격 아닙니까? 그러면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됐잖아. 못 가게 막았으니까. 그러면 성취돼서 추산된 시점이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어서 추산된 시점. 이게 뭐예요? 10월 26일이죠. 맞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대로 판례 내용이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불성취 의제도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150조 2항 그대로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8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148조. 무슨 금지입니까? 치명입니다.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차를 주기로 했는데 요때 차를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합의. 딴 사람에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뭐라 되냐면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는 침해 금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법조문 다 있는 거야. 합격하면 이 자동차 주기로 했는데 이 자동차 팔면 돼, 안 돼?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되면 법조문 외워진 거야, 그냥. 자, 갑시다. 148조. 조건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자, 미정한 동안이 아직 합격 전에 이 말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그럼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9조입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자, 처분형 앞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가 있다. 149조가 별표입니다.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번. 자, 권리 의무의 행합에 당겨놓으시고. 자, 칠판 보세요. 얘가 이 부동산 넘겨. 자동차 줘. 근데 얘가 합격하면은 뭡니까? 조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래서 권리도 주지만 의무도 같이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상속은 그대로 포괄승계니까.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알죠? 근데 처분할 때 권리 의무를 같이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내가 니한테 주는데, 권리 주는데, 합격하면 니 조례한테 의무까지 주는 거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알죠?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뭐야? 권리 의무를 같이 넘기는 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따라가죠. 무조건 포괄승계니까. 권리 의무 그대로 따라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4번이 나왔다. 149조. 표편하죠? 법조문에.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놓고,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놓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148조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149조 내용이죠.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자, 밑에 147조 갑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 했네, 이거. 자, 조건이 뭐한 때로부터?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지 조건. 자, 2항입니다.
해제 조건 현관펜.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해보세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잃는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7조 1항 2항이고 3항이 별표 하나 내시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표시할 때, 자, 현관펜.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맞아요? 그 의사에 합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약정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자, 칠판 봐봐. 조건이 성취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조건이야. 합격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소급하는 게 아니지. 자, 조건이 성취하면은 불합격하면은 그때부터 효력 없지요. 효력 잃는다. 해제 조건이야. 그러면 소급표가 없는데 147조 3항에 보면은 아까 약정 소급할 수 있다고 했지요. 맞아요? 네, 됩니다. 약정 소급할 수 있다. 147조 3항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한 갑니다. 기한. 기한은 장래에 무슨 사실? 확신 사실입니까? 불확신 사실입니까? 확신한 사실에 승부 거는 거죠. 확신한 사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줄 끊어놓고 어디 현관펜? 지금 124페이지에 왔습니다. 기한 들어가고 있어요. 기한. 기한에서 의에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관이다. 기한이 난다. 됐어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자, 기한의 종류 다 했어요. 시기는 아까 효력이 뭐 하는 걸 했어? 발생하는 거. 1월 1일. 종기는 뭘 했습니까?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책에. 두 번째 줄에. 자, 그러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확정기한은 날짜가 딱 1월 1일, 12월 30일 딱 정한 게 확정기한이야. 근데 갑이 사망하면, 걔가 죽으면 하면은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 무슨 기한이다 이게? 불확정기한이다 이 말이야. 찾았어?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124페이지에 기한의 종류에서 시기하고 종기했고 그 밑에 하고 있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은 뭔데? 갑이 사망하면은 확정기한이야, 불확정기한이야? 불확정기한. 죽는 건 확실한데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기한이다.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남편이 뭡니까? 와이프하고 막 말싸움하다가 절벽에서 밀어보는데 죽은 줄 알고 시조 선고했는데 와이프가 기어 올라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 옛날에 있어요. 맞죠?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무슨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게 1월 1일, 12월 30일 딱 정해져 있으면 왜요? 확정 기한이라. 알겠죠? 정신 좀 듭니까?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예. 괜찮아요. 원래 멍하다가 이제 이해됐다. 그래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지금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이 붙일 수 없는 거 아까 했어요. 붙일 수 없는 거 할 때 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단독행위 못 붙이고 신문에 못 붙인데 여기는 기한은 어음수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음수표 있죠. 환어음이 있어. 환어음. 환어음이 뭐야? 현대 자동차에서죠. 어음을 돌리잖아. 맞죠? 그리고 어음 할인이 있는데 6개월 뒤에 청구하면은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6개월 뒤에 청구하면 내가 6개월 뒤에 돈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탄탄하죠. 6개월짜리 환어음 같은 경우는 이자가 3% 5% 이내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망할 수도 있죠. 이자가 30%짜리가 있어요. 그걸 어음시장에 팔지. 사업 안 해봐가면 잘 모르겠죠.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그게. 그럼 그 날짜에 찾아가면 돈 줘, 안 줘? 줍니다. 차고 가면.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 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1억짜리면은 7천만 원에 판단 말이야. 알죠? 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뒤에 확실히 가가지고 딱 제출했는데 돈 안 주는 경우 있죠. 파산해가지고. 맞죠? 망해가지고. 있잖아. 근데 현대자동차 망해, 안 망해? 그러니까 어음 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걔들은 3%에서 5%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뭡니까? 그 돌려가지고 돈을 유통하잖아.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죠? 예, 그거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정확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잖아. 그래서 어음수표에는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기한에 도래하고 돈 청구해 받아간다 이 말이야. 알죠? 그래서 어음수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시기를 붙일 수 있다.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끝에 기한 즉 시기를 붙이는 건 가능하다 돼 있죠? 어음수표. 맨 끝에 원칙은 못 붙이는데 어음수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기한의 효력. 자, 보세요. 기한이나 조건이 똑같아. 148조나 149조는 그대로 준용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148조와 149조는 준용하고 되어 있다. 154조. 돼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이제 우리 내올 때 기한이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 아까 했는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침해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준용하면 기한 도래 전이라도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용하니까. 알겠어? 자, 아까 뭐랬어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 금지죠. 여기서 준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한이 도래 전에 침해 금지라고. 알겠어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해놨지 아까 149조. 그럼 이거는 뭐니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준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준용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말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면 나중에 보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152조 갈게요. 자, 시기 나왔어. 시기 이미 다 했네. 시기는 뭐 할 때?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하죠. 맞아. 종기는 뭔데? 기한 도래할 때 효력이 소멸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기한은 보세요. 뭐 절대 뭐가 없다. 소급이 없죠.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든지 소멸하잖아. 근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조건은 약정 소급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지. 기한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데 약정 소급할 수 있다. 지랄병이 내는 거죠. 왜 냅니까? 조건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는. 기한 나오면 절대 없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기한을 여기 집에 몇 번 나올 거예요. 기한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데 약정 소급할 수 있다 나오면 X에 무조건. 알겠지?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없습니다. 날짜가 딱 도래하면 그냥 그대로 효력 발생하든지 소멸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있다 없다? 거슬러 올라가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은 내뿐단 말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혼동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이 약한 고리를 딱 찾아서 들어갑니다. 어디서는 약정 소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안 된다 그랬는데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조건이었는지 기한인지. 그래 낸다고요. 알겠어요? 냈어요. 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153조 별표입니다. 153조. 작년에 또 나왔죠. 153조 한번 볼까요? 153조. 34페이지. 자,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3년간 나눠서 갚아. 3년간. 자, 물어볼게. 요 사람 채권자, 요 사람 채무자야. 누가 좋아? 한번 물어보자, 상식적으로. 을이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나눠서 갚아. 갑이 좋죠. 목도 쓰고. 맞아요? 그걸 기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채권자 나왔다고 29회 때. 알겠죠? 추정한다는데 간주한다고 나왔어. 알겠죠? X입니다. 요 추정이에요, 추정. 간주 X 해놓으시고, 간주. 추정입니다. 19의 기출. 고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153조, 낼 수 있는 거. 자, 기한 이건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 이걸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어. 한번 물어볼게. 얘가 있잖아요. 로또가 됐어. 100억짜리. 그럼 1억 나눠서 갚습니까? 한꺼번에 갔지.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막 샵 던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모습 씩 나오죠. 맞아요? 안 돼봐가 모르겠죠, 로또. 그렇죠? 자, 저도 안 돼봐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보통 어떻게 경우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뭐 현대자동차 다니거나 중공업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과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자동차 할부했던 거 그냥 일시불 갚아요, 안 갚아요? 이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거야. 기한 이익이 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좋아? 채무자가 좋아요. 맞죠? 근데 내가 1억짜리, 100억짜리 로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눠서 갚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좋은데 이익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3년간 나눠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돈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되는데 다 갚으라고 하면 법조문이 국격이 떨어지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돈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알죠? 그냥 법조문에 돈 다 갖고 끝내라 하면 품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됩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돈 다 갚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성과급 나오고 내면 확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사촌 동생이 삼성전자 다니는데 차량을 할부로 샀어. 할부로 샀는데 성과급이 엄청 나간 거야. 몇 천만 원 나왔거든. 그 바로 일시불 갚더라고. 뭘 포기해가지고? 기한 이익을 포기해가지고. 알겠죠? 네. 기한 이익을 포기한다. 그러면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돈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이 안 되면 적어놔. 돈 다 갖고 끝내야 된다고. 돈을 다 갖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든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53조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채무자 현관펜, 채권자 X 해놓으시고 위에다가 추정의 현관펜 딱 해놓고 간주한다, 본다 X 해놓으시고 시험이 각각 다 나왔던 겁니다. 올해 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작년에.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돈을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적으셔야 돼. 양갈로 1번에 의. 기한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받는 이익을 말하고요.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 보면은 요거는 3월달에 설명합니다. 시험이 잘 안 냅니다. 누가 기한이 가지고 있다? 일단은 채무자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래. 자, 넘기시고 기한 이익의 포기입니다. 포기.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포기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체크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자, 밑에 기한이익 상실은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담보 제공하지 않았거나 파산하거나 담보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 자, 시험의 포인트는 뭔데? 밑에 심화 판례 있습니까? 옆에 3번만 딱 기하면 돼요. 3번. 옆에 3번. 옆에 페이지에 127페이지 3번 있죠? 그 판례가 별표입니다. 시험 3번 나왔던 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입니까? 정지조건입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됐죠? 타이틀을 그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 별표해놓고. 밑에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밑에 내용 지금 볼 필요 없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 갈 건데 쉬기 전에 그 기출 예상 문제 한번 보고 갈까? 보고 갈까요? 자, 봅시다. 33의 기출 문제네요. 문제 128페이지. 한 장 넘기면 문제가 있잖아. 한 장 넘겨 봐봐. 나와 있어요? 자,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한번 보세요. 자, 이 포인트가 조건은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랬죠.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고 2번 지문은요. 자, X 포인트가 사회지수 위반이면 무효했죠, 무조건. 해지 조건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지수 위반이면 무효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게 아니고 무효인 법령이 됩니다. 자, 2번 X 바로 정답이고 3번 지문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지문입니다. 좋은 지문이야.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될 때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넘어가고 4번 지분 어떻습니까? 구별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4번 지분 어떻습니까?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 기간에 정한 채무와 함께 그 기간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정지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계약을 하면서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동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가백에 기속된다라고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15일 날 돈 안 주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 알죠? 자, 그게 무슨 조건부다? 정지 조건부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5번 지문이 제가 아까 시험 3번 나왔다 했죠? 신의 성취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로 의지된 시점 언제랬습니까? 그런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추산된 시점 아까 판례 봤죠? 맞죠? 요 판례가 시험 3번 나왔다는 겁니다. 별표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됐고, 일단 그걸 모르더라도 2번으로 답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알겠죠? 한 개만 정확히 알아도 돼. 사회질서 위반이면 뭐라고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좀 쉬었다가 물권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쉽니다.